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 수익을 말하다 진행의 최충성 전문가입니다. 일단 오늘 수익을 말하다 진행을 계속적으로 하는데 일단 시장 상황 살펴보고 추후 이런 박스권 장세 굉장히 좀 지루한 장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시장을 좀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좀 체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단 보시면은 서울경제TV 수익을 말하다 입장하시고 들어오시면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 그리고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이나 관심 있게 봐야 될 그런 섹터군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힌트를 드릴 테니까 일단 상승장에서는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상승장에서는 혼자 하셔도 괜찮지만 지금 이렇게 조금 힘든 시장, 답답하게 만드는 이런 시장에서는 같이 이제 동반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힘을 얻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계속적으로 이제 박스권 장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수급도 잘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단기성 물량, 금융투자 물량들만 조금씩 들어오고 있어요. 여전히 이제 개인들만 매수를 하고 있고 외국인 기관에 이제 매도를 하고 중간중간 매수를 하긴 하는데 금융투자 물량 정도만 들어옵니다. 이제 귀에 닳게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었기 때문에 금융투자 물량 자체가 어떤 물량인지는 아마 아실 거예요. 일단 단발성이죠. 연속성을 띄기보다는 단발성으로 그냥 쉽게 단타치로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짧게 대응을 하면서 거의 길게 포지션을 가져가지 않고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연기금은 여전히 이제 매도를 하고 있고 어쨌든 지금 지수가 굉장히 이제 변동이 발생을 하고 눌릴 때마다 개인들은 요즘에 매수를 하고요. 지수가 이제 반등이 나올 때는 개인들이 매도를 해요. 지수의 방향과 이제 반대로 움직이는 그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인지 잘 못하고 있는 것인지 개인들만 지금 거의 주구장창 살아남고 있는 그러한 시장 상황입니다. 어쨌든 해외 증시 잠깐 살펴보면 유럽 시장 같은 경우에는 독일하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좀 상승을 하고 있고 미국 미니 지수도 좀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계속적으로 상승을 엄청나게 하지도 않고 하락을 많이 하지도 않고 오늘 일본 같은 경우는 불확실성 해소에 좀 오히려 차익 실현이 좀 나오면서 마이너스 2% 정도 하락을 마감을 했는데 일본을 제외하고 중국이랑 국내 시장은 양호하게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혼조로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어쨌든 글로벌적으로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금리라는 부분에 계속적으로 이제 촉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박스권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시장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가지고 계신 종목만 그런 것이 아니니까 너무 답답해 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런 박스권 장세는 기존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7월달, 작년 7월달에도 거의 2달, 3달 동안 진행되었던 박스권이에요. 여기도 거의 이제 2달 반, 3달이 다 되어 가는데 어쨌든 지금 이러한 박스권 장세를 조금 잘 이겨내시면 그만한 결과는 충분히 나올 것입니다. 자, 금리 관련된 부분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조심스럽게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시장 당장은 꺾이려는 마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다만 매수를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해야 되냐? 사실 이것도 아니에요. 지금 시장이 힘든 이유는 뭔지 딱 집어서 말씀을 드리면 금리 관련된 이슈가 시장을 흔들고 있어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메이저 수급들이 조금은 어거지로 뭔가 금리를 가지고 자꾸 이게 박스권을 조절하는 그런 모습인데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 지금 지수 자체가 동일합니다.
우리나라는 더더욱 이제 공매도가 연장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영향을 더 많이 받아요. 포지션을 지금 바로 밑으로 꺾기에는 지금 먹을 게 없기 때문에 사실 기존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위에도 베팅하고 하방에도 베팅을 하는 게 일반적인 메이저 수급들인데 일단은 그 주체들이 지금 하방에 베팅을 해서 뭐 수익을 낼 건덕지가 없기 때문에 그럼 지수를 끌어올려야 되느냐? 그렇다면 이제 호재가 필요한데 호재가 딱히 부재하죠. 이 금리라는 부분은 뭐 우리나라에만 작용하는 게 아니고 글로벌적으로 이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것들로 뭐 우리나라만의 호재로 딱히 상승을 이끌어가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제 박스권을 이끌어가는 건데 지금 시장이 사실 어려운 이유는 지금 당장 뭔가 지수를 찍어 누를 만한 물론 하방 압력은 분명히 있습니다. 뭐 상승으로 가려는 힘과 하방으로 가려는 그 힘, 제가 항상 강조 말씀드리는 이 힘의 방향에서는 밑으로 누르는 힘이 확실히 강해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그냥 옆으로만 니어가죠. 그럼 상승으로 간다라고 봐도 돼요. 사실 지수를 떨어뜨리려면 뭐 금리 관련된 이슈로 여기서 한번 잘 체크를 해보시자면 금리 관련된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제 하락이 발생할 수 있는 재료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지수가 많이 꺾이지 않아요. 뭐 꺾여봤자 예전에 한 3% 정도? 중간중간에 이렇게 3% 정도 꺾이는 이러한 상황 정도인데 뭐 그렇게 하고 하루 이틀 정도면 바로 반등이 나오죠. 그 지금 당장은 꺾일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매수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냐? 사실 지금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님들도 가장 많이 고민이 되시는 게 이걸 거예요. 주식을 함에 있어서 제가 근데 이런 거 좀 버리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강박이라는 부분. 개인 투자자분들 99.9%가 뭔가 강박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학창 시절에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좀 특징이에요. 뭐 어릴 때부터 이제 교육 과정이나 그런 것들에 좀 비롯된 건지 모르겠는데 자꾸 뭔가 하려고 그래요. 안 하면 뭔가 불안해.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걸 못 해요. 그러니까 뭔가 정서불안이나 이런 거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가만히 그냥 여유롭게 뭔가 그냥 뭐 풍경도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핸드폰을 보고 뭘 보고 안 하고 있으면 뭔가 불안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뭔가 주식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뭔가 매수로 뭔가 대응을 하려고 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걸 못하니까 사실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도 조금 답답하게 느끼실 수 있다라고 느끼거든요. 사실 왜냐면 제가 오픈 채팅방이나 이런 곳에서 말씀드릴 때 매수를 적극적으로 하시기보다는 시장 흐름을 보시고 수급을 보세요. 관망하세요. 관망하세요. 뭐 저조차도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는 게 조금은 답답하게 느끼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매수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단계는 아니에요. 반드시 기회는 와요. 반드시. 그럼 매수를 해야 되는 종목은 뭐가 있을까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존에 상승을 했던 뭐 반도체, 경기민감주 이런 것들을 매수해야 되느냐. 물론 그런 것들은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되 진짜 종목, 주인공은 딴 데 있죠. 우리 관련된 이슈 제가 뒤에서 이제 살펴볼 건데 대선 관련된 부분을 자꾸 잘 체크를 하셔야 돼요. 자, 작년부터 사실 대선 관련된 부분 잘 체크하시고 이제 준비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준비하고 계시죠? 네. 뜨끔 하시나요? 네. 어쨌든 대선 관련된 부분, 뭐 단순 인맥 관련주를 떠나서 관련된 뭐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잘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시장 뭐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매수해야 되는 그런 시기도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단타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도 아니에요. 단타도 일주일 평균, 5거래일 평균으로 한 2, 3일 정도는 좋고요. 한 1, 2일 정도는 단타가 정말 안 먹히는 날이 있어요. 오늘 같은 날이 그랬고요. 어쨌든 이런 것들도 이제 통계치를 계속 내는 거예요. 우리가 왜 전략을 짜냐? 포트 구성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이유는 상황에 따른 전략이 다르기 때문에. 자, 우리가 호가, 주가,
호가도 매일 변하고 주가도 매일 변해요. 이 캔들이 양봉이고 음봉이고 매일매일 변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 전략은 계속적으로 그대로인가? 왜 우리 포트폴리오는 계속 그대로인가? 물론 이게 상승할 만한 포트이고 정말 크게 상승할 만한 성장성이 있는 포트라면 끌고 가셔도 괜찮습니다. 이게 아니라면 바꾸셔야죠. 계속적으로 수정하고 전략은 바꾸셔야 돼요. 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서. 이 단기 성장, 뭐 예전에 이렇게 상승장에서는 그냥 해도 돼요. 근데 이런 장에서는 지금은 시장이 하루 이틀은 뭔가 단기성 물량이 많은데 그럼 이런 상승장 오늘 5일 동안 뭐 거의 주가가 계속적으로 상승하는데 단타도 좋고 그냥 중장기로 끌고 가기도 좋네. 그럼 나는 마음 편히 단타도 치고 중장기로 어느 정도 포트 구성도 해서 끌고 가야겠다. 이런 시장에서는 지금은 좀 조심해야 될 때구나. 윗꼬리를 많이 다네. 단타로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내가 지금 급하니까 지금 당장 매수를 못 하니까 적극적으로 뭔가 사지 못하니까 올라가는 종목들은 장을 보니까 맨날 보이는데 따라가면 큰일 날 수 있겠네. 지금 내가 몸을 사려야 될 때이구나.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돈을 버는 거겠구나. 이 돈은 언젠가 분명히 쓰여질 때가 올 거야. 라고 이제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런 상황에 맞는 그런 전략을 좀 구성을 하시고 대응을 하신다면 지금 시장은 사실 조금 공부하는 그런 계기로 삼으시면 좋겠어요. 이 2달 동안, 이 2달 넘는 기간, 뭐 굉장히 답답한 이 기간 동안 제가 딱 하나 말씀드리면 분명히 이제 성장하고 진화하신 분이 계실 거고요. 못하겠다. 내 종목 안 움직여. 이제 끝나신 분이 계세요. 점점 이제 주식은 나랑 안 맞네. 도태되시는 분이 분명히 계시거든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진화하시고 많이 공부하신 분들은 누적이 돼서 추후에 대응하시기가 정말 쉬우실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내 종목 왜 안 가지? 이렇게 접근하셨던 분들은 그 어떤 시장 상황이 와도 절대 대응 못 하실 거예요. 항상 이런 상승장이 오기만을 기다리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승장은 정말 몇 년에 한 번 올까 말까고, 이러한 상승장은 제가 주식 10년 넘게 하면서 진짜 처음이에요. 네. 이거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주식을 오래 하셨던 분들 또 이러한 장은 처음 봤어요. 이런 유동성 장은 뭐 글로벌적으로 돈을 이렇게 풀었던 시절이 없기 때문에, 물론 08년도나 이랬던 시절에는 있지만 그때보다는 지금이 훨씬 더 파이가 크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만 생각하면 정말 힘들 수 있다는 점을 좀 기억을 하시고 천천히 좀 대응을 하자. 지금 시장에서는 많이 연구하시고 고민을 하시는 게 추후에 나에게 많이 도움이 된다는 점을 좀 기억을 하시고, 그럼 어떻게 조금 이런 시장을 좀 이겨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이거입니다. 주가보다는 거래량을 보자. 거래량 이런 거는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뭐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 뭐 코스피나 코스닥을 보시더라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래량이 정말 없었어요. 굉장히 좀 한산했다라고 표현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관망 심리가 강하다는 거예요. 주가가 만약에 떨어졌다, 주가가 훼손이 됐다. 근데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은, 제가 이거는 많이 말씀드렸어요. 오픈 채팅방에서도 말씀드렸고,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은 하락은 일반적인 하락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거는 조금 쉽게 설명을 조금 기술적으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뭐 이렇게 호가를 보잖아요. 여기에 지금 뭐 1,000원, 뭐 1,100원, 1,200원, 제가 방송 보시는 분들께만 설명드리는 거예요. 네. 이렇게 호가가 있어요. 제가 지금
상식적으로 조금 가지고 계신 좀 편견을 깨드릴게요. 항상 내가 아는 게 보고 있는 게 다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 호가가 이렇게 쌓아져 있습니다. 지금 호가가 1,000원이고요. 1,100원, 1,200원, 1,300원. 뭐 상한가가 뭐 2,000원이에요. 뭐 이게 300원이 뭐 하한가다.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주가가 어떻게 올라가고 어떻게 떨어지는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주가가 얘가 상한가를 가요. 상한가를 올라가고 만약 하한가를 가든 뭐 상한가를 가든 하한가를 가든 상관없이 상한가에 간다. 이거 호가 하나하나 없어지는 것 같나요? 이거 뭐 몇십만 주 이렇게 쌓여 있고 몇십만 주 이렇게 쌓여 있고 뭐 20만 주 이렇게 쌓아져 있고 뭐 매수 호가, 매도 호가가 이렇게 쌓아져 있겠죠. 이렇게 양옆으로. 그렇죠? 일반적으로 지금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님도 생각하시기를 여기에 10만 주, 20만 주를 다 걷어내야 그럼 이걸 합치면 몇만 개를 다 걷어내야 여기 상한가에 달성한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이거 호가 있잖아요. 제가 왜 거래량을 말씀드리다가 갑자기 이걸 말씀드리는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거래량 없이 갑자기 상한가를 꽂아버리는 종목들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거래량이 갑자기 없이 갑자기 생뚱맞게 가만히 뭐 1,000원짜리 있던 주식이 갑자기 2,000원짜리로 상한가를 딱 말아서 딱 찍어 올려. 몇 초 만에. 그 왜 그런지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호가들의 속는 호가들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라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진짜 사고 싶어하는 매도하는 사람들의 호가일까? 세력들의 호가는 없을까? 세력들이 여기서 이 자리로 그냥 한꺼번에 말아 올릴 때는 있잖아요. 자기네가 박아놓던 물량을 그냥 빼버려요. 일시적으로 쫙 빼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그냥 끌어올립니다. 이게 뭔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없어진다고요, 호가가. 자기네들이 이렇게 해놨던 물량을 빼버리면 일시적으로 여기 호가가 비잖아요. 그래서 상한가를 가는 거예요. 만약에 하한가를 간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하한가를 갑자기 밑으로 갈 때가 있잖아요. 이때도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하나하나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밑에다가 그냥 딱 갖다 박아버리면 돼요. 이렇게 하나하나 쌓여져 있던 거를 무시하고 빼버리고 밑에다 박는다고요. 이렇게 돼버리면 거래량이 없어요. 거래량 없이 하한가로 가거나 거래량 있이 상한가를 가거든요. 거래량 없이 상한가를 가고 거래량 없이 하한가를 갑니다.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다음 시간에 좀 시간을 내서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은 주가의 이동, 캔들의 이동, 쉽게 이런 것들은 사실 세력들이 가지고 노는 거기 때문에 거래량 없이 하락이 되는 거는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누가 팔았나?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질 때도 주가가 만약에 떨어질 때 걱정하시는 분들 계세요. 최근에 저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갑자기 차트가 생각나는데. SNK라는 종목 아시죠? 제가 최근에 좀 계속 보고 있었는데 이제 V자를 만들고 반등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그게 나왔어요. 뭐 상장이 저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뭐 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악재가 뜨면서 주가가 떨어졌는데 거래량이 거의 없죠. 원래 없던 거래량이긴 했는데 거래량이 뭐 폭발한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냥 잔잔한 예전 수치 정도예요. 근데 왜 음봉이 떴냐? 100% 속임이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주가가 알려주잖아요. 돌아오죠. 음봉이 이렇게 떴는데 거래량 자체가 그렇게 많이 동반되지 않은 하락이 나왔어요. 1, 2주 만에 상승이 나왔고 속임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거래량이 거의 동반되지 않은 하락. 거래량이 이런 거는 이제 거래량이 동반된 상승이기 때문에 이런 건 의미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는 거예요. 사실 주식을 연구하고 차트를 보신다는 거는 얘가 음봉이 떴니, 얘가 양봉이 떴니, 내일 어떻게 될 거냐 이거를 보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서 의미 있는 거래량과 의미 없는 거래량은 반드시 있어요. 차트 캔들에서도 의미 있는 것과 의미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조금 안타까운 게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이거 하나하나에 다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세요. 근데 제가 예전에도 방송할 때 말씀드렸듯이 주가가 떨어지고 지수가 만약에,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하고 종목으로 접근하는 것도 좋아요. 근데 너무 종목으로만 접근을 하시거든요. 뭐 SNK라는 종목, 뭐 예시로 그냥 말씀을 드린 거니까. 이 종목이 만약에 그냥 하락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좀 쉬어가. 이렇게 음봉이 떴는데 이날 지수가 글로벌적으로 뭔가 악재가 터져서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 종목 대비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얘 음봉은 의미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고 위에서 아래로 탑다운 방식으로 접근을 하셔야죠. 어쨌든 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일반적으로 쉬어가는, 그러니까 세력들도 지수가 안 좋고 시장 자체가 많이 밀리고 있으면 굳이 이 호가를 맞춰둘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매수를 쉬기도 해요. 좀 이런 것들을 생리를 하셔야 되는데, 네. 매수를 쉬고 가만히 그냥 둬요. 그러니까 계속 밑으로만 흘러가는 그런 차트들 한번 잘 보시면 이러다가 갑자기 치고 올라오죠. 갑자기 좀 차트를 가는데 좀 저녁이라 피곤하시니까 차트를 많이 보여드릴게요. 9일 재지. 제가 9일 재지 이거 종목 상담 들어올 때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차트가 이렇게 흐르고 있었죠. 몇 날 며칠 그냥 뭐 몇 년 동안 그냥 흐르고 있어요. 19년도에 여기 고점 달성하고 여기도 살짝 올라오고 그냥 마냥 흐릅니다. 호가 관리를 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됐죠? 제가 근데 이거 종목 상담 들어왔을 때 뭐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흐르고 있을 때 저는 기다리세요. 괜찮습니다. 반등 세게 칠 거예요. 현대바이오를 예로 들어드렸거든요. 이 차트는 많이 보여드렸어요. 제가 덕양산업도 마찬가지고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 셀트제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쯤에서 종목 그거를 받고서는 여기 치고 올라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물론 뭐 2달 정도 더 흐르긴 했지만 제가 틀렸나요? 올라오잖아요. 최소 이 자리는 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거의 다 왔죠. 네, 이거 끝나지 않았어요. 더 상승할 겁니다. 어쨌든 흐름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는 호가를 그냥 막 맞춰둘 필요가 없어요. 뭐 자기네들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뭐 9시에 호가 맞춰놓고 살짝 띄워놓은 다음에 그냥 쉬고 아니면 점심에 밥 먹고 그때서야 하고 남들 밥 먹을 때 호가 관리하고 아니면 3시쯤에 그 하고 싶을 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양봉이 떴니 음목이 떴니 이걸 고민하실 필요가 하나도 없다고요. 다만 의미 있는 것과 의미 없는 것에 구분을 하는 거에 포인트를 맞추시면 된다고요. 거기서 중요한 건 뭐다? 이 거래량이 쉽게 이 거래량이 동반된 것들만 잘 의미를 해석을 하시면 돼요. 주식을 공부하고 차트를 공부하는 건 있잖아요. 차트, 주식을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마음먹으신 분들 치고 보통 이제 차트로만 접근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죠. 차트를 어정쩡하게 보실 거면 차트를 그냥 보실 필요가 없어요. 주식은 심리의 영역이에요. 반대 방향에서 봐야 돼요. 그런데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점 X인데 나도 나를 모르는 상태에서 적을 알 수 없겠죠. 근데 장점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 정말 힘든지. 우리의 장점이잖아요. 내가 어느 상황에서 어떤 차트의 흐름이 나왔을 때 내가 가장 공포감을 느끼는지. 그런 것들을 잘 이용을 하시면 돼요. 어쨌든 이러한 차트 흐름들을 조금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는 거래량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잘 생각을 해보세요. 왜 굳이 살짝 이렇게 기울게 만들까?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싫어해요. 굉장히 공포감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이 자리에 샀어도 공포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맨날 떨어지니까 계속 떨어지잖아요. 추세선, 뭐 이평선 무슨 상관이야? 밴드, 뭐 파동이 어떻고 보조지표는 의미가 없죠. 원래 사실 이런 자리를 왜 이렇게 만들까? 그래야 개인들이 떠나갈 거 아니에요. 공포감을 느낀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조차도 느끼지 않겠어요?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님들은 어떨 것 같으세요? 마냥 이렇게 떨어져. 이거 폭 자체가 얼마 안 될 것 같지만 거의 뭐 반토막 정도 나요. 30-40% 그냥 떨어집니다. 맨날 보고 있어야 돼. 반등 여지가 없어. 이걸 보고 있다고 의미가 있나요? 맨날 보시면서 속상해하고 그러실 필요가 있나요? 뭐 그래픽 관련해서 좋다는 거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재료를 믿고 가고 뭐 재무제표 기본적으로 돼 있는 종목들은 다시 올라와요. 상장 폐지 당할 그런 종목들이 아니라면 분명히 주가는 다시 제자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옆으로 흐르는 이유는 공포감을 주기 위해서고, 이걸 만약에 일자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버티죠. 그럼 내가 세력의 입장에서 물량을 빼앗기기가 어느 방향이 쉽겠어요?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옆으로? 당연히 이거죠. 일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계속적으로 노란톡 통해서도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고, 어떻게 하면 시장을 잘 대응하고 차트를 이렇게 기술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일단 하단 보시면 서울경제TV 수익을 말하다 입장하시면 제가 이러한 부분들 뭐 장중에 틈틈이 설명드리고 하니까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뭐 QR코드 찍고 입장하셔도 되고요. 지금 바로 입장해 주세요. 네,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렇게 되다 보면 주식이 정말 쉬워요. 우물한 개구리가 되시면 안 되거든요. 우물이 근데 크면은 괜찮은데 여기에 자꾸 갇혀 계시면 안 돼요. 누가 뭐래 떠더라, 누가 뭐랬다더라, 누가 뭐랬다더라. 주식은 사실 내가 공부해야 돼요. 내가. 제가 아무리 좋은 종목을 드려도 있잖아요. 소화 못 하시는 분들은 절대 못 따라와요. 제가 이거 분명히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한 달, 두 달 정도 그냥 기다려보다가 아니다 하셨던 분은 여기에 손절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더 올라갔네. 아직도 끝나지 않았죠. 상승 더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관점의 차이인데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넓혀 가셔야 돼요. 뭐 TNR 바이오팹 제가 작년 3월 달에 이제 뭐 매수 노렸던 종목인데, 뭐 지난 시간에 이제 심야 상담소에서도 제가 리뷰해 드렸죠. 제가 작년 3월 달부터 계속적으로 끌고 왔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뭐 24,000원 정도 목표 구간, 최소 저 자리 전고점 정도는 넘어간다라고 이제 하고 끌고 왔던 종목인데요. 이 자리에서 제가 진입하면서 이 자리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가족분들께 여기 전고점은 무조건 제가 넘는 거 보여드리겠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네, 따라오시는 분들은 반드시 따라와요. 이런 수익을 냅니다. 이거 몇 프로인지 상상이나 되시나요? 네, 이거 10,000원에만 샀어도 3배예요. 네, 근데 그 전부터 들어갔죠. 거의 4배 정도 됩니다. 어쨌든 지금 시야를 계속적으로 넓히셔야 돼요. 얼마나 내가 작게 움직이고 이러한 작은 뭐 이게 홈이 파지는 이런 자리에서 내가 흔들리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잘 대응을 하셔야 수익을 정말 크게 낼 수 있다는 점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단순히 지금 주가가 문제가 아니에요. 뭐 음봉이 떴고 양봉이 떴고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하고 내가 이 뒷그림을 보느냐. 그러니까 바둑을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주식은 이제 바둑이랑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식은 바둑과 비슷하다. 왜죠? 압수를 보는 거니까. 그 압수를 얼마나 많이 보냐의 차이예요.
압수를 얼마나 많이 보느냐의 차이. 어쨌든 주식도 계속적으로 압수를 보고 움직이는 그러한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지수든 종목이든 뭐 상승이든 하락이든 그런 등락이 발생을 하잖아요. 거래량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의미 있는 상승이냐, 의미가 없는 상승이냐, 의미 있는 상승이냐, 하락이냐, 의미 없는 하락이냐. 아무튼 이런 것들. 거래량을 보시다 보면 주가는 자연스럽게 얘는 의미 없네. 얘는 의미가 없네. 얘는 의미가 없네. 요즘 시장을 한번 보세요. 거래량이 거의 없죠. 뭐 저번에 마이너스 3% 이렇게 지수 떨어질 때도 거래량 자체가 많이 동반된 날이 있고 많이 동반이 되지 않은 날이 있어요. 거래량이 없는데 지수가 많이 밀리네요 라고 제가 설명드렸던 적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번 잘 체크를 해보시고 오늘의 포인트는 이거예요. 제가 조금 기술적인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 잘 소화하셨으면 좋겠고, 거래량에 대해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 있잖아요. 뭐 호가를 뺀다 이런 부분들 조금 잘 연구를 한번 해보시고 곱씹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어쨌든 오늘 시장 포인트라면 경기 민감주가 반등을 했다라는 점에 좀 의미가 있을 텐데, 경기 민감주가 왜 반등했을까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제가 분명히 지난 시간에 해운 관련주는 해운이든 뭐 철강이든 좋지 않다, 불확실성, 1분기 불확실성, 실적에 대해서 제가 뉴스 기사를 들고 나왔죠. 신문 기사를. 근데 왜 경기 민감주가 반등을 했을까? 정말 장밋빛 미래, 호재, 뭐 수주를 받아서 뭘 해서 정말 이래서 경기 민감주가 반등을 했을까? 언론을 거기 써 있는 그런 기사들을 그냥 그대로 믿으시면 안 돼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진위 여부를 파악하셔야 돼요. 지수가 상승할 지금 호재가 없습니다. 얘가 왜 올라갔는지를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호재가 부재한 시장, 금리 때문에 변동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시장인데, 그럼 지수 하단을 지지해야 돼요. 지수를 뭔가 받칠 만한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쉽죠. 우리나라 주식은 정말 쉽다고 그랬어요. 제조업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만 그냥 딱하니 딱 끌어올려 놓으면 사람들이 그냥 사. 시장은 선행해서 움직일지언정 시장은 선행해서 움직이는데요.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후행해서 움직여요. 이 말이 뭐냐? 시장은 선행하는데 투자자는 후행한다. 투자는 벗어나는 걸 좀 싫어해요. 예전에 내가 봐왔던 뭐 대한해운, 뭐 현대건설, 삼성전자 지금 매매하시는 것도 사실 후행하는 겁니다. 네. 미국을 한번 보세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있는지. 네. 어쨌든 이렇게 후행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물론 이 심리라는 거는 바로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 심리를 자극시키기 제일 편한 게 이 경기 민감주예요. 제조업. 해운 관련해서 분명히 안 좋은 악재 뉴스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상승할 만한 그런 호재 재료가 없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가 반등을 한 거예요. 그거 이상 그 이하도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구분을 하셔야 된다고요. 해운업종? 분명히 저 전문가가 분명히 안 좋다고 그랬었는데 상승하네? 저 전문가 틀렸네? 이게 아니고요. 왜 올라갔는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수치로 다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이러한 것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물론 단기적으로 대응, 짧게 대응하는 것은 좋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다만 그렇게 하면서 다른 필살기 종목들을 준비하자. 물론 시장의 방향이 그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건 맞아요. 뭔가 투자는 맞고 틀리고의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저는 애초에 이런 것들을 그냥 매수하지는 않아요. 네. 받쳐지지 않은 것들은. 어쨌든 그런 것들을 좀 잘 체크를 하시고, 오늘 시장 같은 경우 최근 시장은 경기 민감주가 반등을 했다. 지수 하단
지지를 위해 사람들의 심리를 가장 자극시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래가 동반되지 않은 지수 변동은 큰 의미가 없다는 부분을 잘 기억을 해주세요. 정말 잘 기억을 해주세요. 네. 자, 다음입니다. 자, 금리의 움직임에 따라서 변동성 장세가 좀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오늘 좀 느낌을 받기로는 이 금리 때문에 변동성 장세가 나온다라고 이제 시장이든 뭐 기사든 뉴스든 이렇게 나오는데 조금은 뭐랄까요? 좀 장난질하는 것 같아요. 네. 지수는 지금 당장 꺾일 마음이 없어요. 한 번쯤은 파동이 나올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이 문제이지. 이거는 거의 정론이에요, 지금. 네. 어쨌든 금리 움직임에 따라서 변동성 장세가 발생할 수 있는데, 상승하려는 그런 호재를 조금 찾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 정도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좀 관망을 좀 이어가시다 보면 분명히 상승 기회가 분명 오기 때문에 저 자리에서 딱 왔을 때 타이밍을 딱 잡고 딱 대응을 하셔야 돼요. 지금 어정쩡한 상황에서는 이게 한번 눌렸다가 반등을 칠지 그냥 이대로 반등을 쳐버릴지는 아직은 모르기 때문에 조금은 주의하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 좀 관망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다 알고 계시죠? 네, 연방 파월과 앨런입니다. 계속적으로 이제 금융 시장 동향에 대해서 나오는데, 뭐 국채 금리 최근에 엄청 많이 올라갔고, 뭐 이런 달러 인덱스 그리고 인플레이션, 지금 인플레이션과 금리가 제일 큰 문제예요. 물가가 너무 올라가는 걸 또 막을 수도 없고, 막으려면 이제 금리를 뭐 인상을 해야 되고, 계속적으로 지금 국채 금리는 뭐 1.7%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2%까지는 그냥 가줄 거예요. 네, 이건 뭐 어쩔 수 없어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뭐 막는다 뭐 괜찮다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역대로 뭐 연준이든 뭐 했던 사람치고 말 똑바로 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네, 절대 믿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안 되고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포인트예요. 제가 월요일에는 이제 뭐 시장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번 주를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자, 글로벌 시장 체크 포인트예요. 이번 주 파월이 등판합니다. 이번 주 오늘 저녁부터. 어쨌든 파월이 다 이제 파월의 입을 보고 있죠. 제발 뭐 금리나 이런 것들을 좀 말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런 등판을 하고 어떤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지, 특히 금리와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에 어떻게 좀 대응하려고 하는지 지금은 좀 관망하고 있어요. 뭐 개입하지 않겠다 이런 말을 했었죠. 지금은 뭐 그냥 양호한 상태이다 정도로 그냥 기존에 했던 말을 되풀이하는 정도. 뭔가 딱 바짝 난 진짜 뭐 할 거야 이렇게 안 했으니까. 이게 또 대통령의 차이예요, 사실. 제가 기존에 말씀드렸지만 트럼프가 연임을 했다면 주가가 상승을 할 것인데, 바이든이 된다면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트럼프였으면 그 연준 쫓아갔어요. 이거 금리 해 하면서 절대 하지 말고 돈 풀고, 분명히 그렇게 강경하게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바이든은 굉장히 다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살짝 뒷짐지고 있는 느낌이에요. 어쨌든 이렇기 때문에 파월의 그런 말을 조금 우리가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지금 시장 자체가 모두 다 그렇게 움직인다 정도로 조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코로나 확진자가 이제 증가되고 있다는 점.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400명대 안팎에서 계속적으로 조금 돌아가고 있는데, 뭐 유럽 같은 경우 뭐 봉쇄나 이런 것들 좀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백신이 뭐 나오긴 했지만 사실 이 백신은 뭐 치료 효과 자체가 사실 그다지 없습니다. 네, 진짜 특화된 백신이 아닌,
그러니까 지금 조금 뭐 소나기를 피하기 위해서 만든 백신이지 실질적으로 지금 코로나19에 딱 맞아 떨어지는 백신이다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어쨌든 뭐 집단 면역이나 이런 걸 형성하기 위해서 지금 백신 계속적으로 투여하고 있고 하긴 한데 일단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 생각보다 많이 진행이 되고 있지 못하다. 물론 백신과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된 게 얼마 기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일이긴 하지만 지금 당장은 확진자가 수치로는 증가를 하고 있다는 점이 조금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리고 미중 갈등이 좀 재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건 말씀드렸죠. 어떤 정권이 들어오든 바이든이든 뭐 트럼프가 재선이 되든 어쨌든 미중 갈등은 계속적으로 푸시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뭐 자기가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압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힘을 조금 쌓아가려면.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재부각되고 있다는 점. 악재는 악재가 불어닥치기 때문에 사실 포트폴리오 해지하는 거는 정말 쉬워요. 그러니까 미중 갈등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 잘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이건 제가 팁으로 어떤 섹터를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자, 그리고 국내 시장입니다. 글로벌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국내 시장은 국내 증시, 최근에 원화 환율과 중국 의존도를 좀 파악을 하셔야 돼요. 뭐 중국 지수를 중국 지수를 좀 체크를 하잖아요. 뭐 시황이나 이런 것들 보시는 것도 좋은데 중국을 우리가 이제 수출하는 우린 제조업 국가예요. 수출을 해야 돼요. 맞죠? 그러니까 중국에 생각보다 수출하는 양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뭐 그런 것들로 좀 안 좋아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일적인 부분 우리 국내가 뭐 살아나는 GDP나 이런 것들은 중국에 의존하는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성장하고 있는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납품하고 이런 것들 잘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 의존도를 좀 파악해야 되고 환율 부분도 잘 체크를 하셔야 돼요.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중국에 어느 정도 내가 의존을 하고 있는가? 이거는 조금 너무 광범위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기업이 있잖아요. 기업들이 중국에 얼마나 의존을 하고 있는가 이 정도 수치만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되고 이 수치가 어떻게 조절이 되고 있는가 이거를 조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 미국 채권 시장 분위기가 중요하다. 뭐 이거는 계속적으로 뭐 아실 거예요. 네, 뭐 기존에는 채권 관련된 그런 수치들 이런 것도 안 보시다가 요즘엔 좀 많이 보시죠. 네, investing.com 거기 들어가시면 또 보실 수 있고요. 어쨌든 채권 시장 분위기 좀 체크해 보셔야 되고 지금은 제가 이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경기 민감 좀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지수 하단을 지지해주는 섹터가 무엇인지 체크를 하고 단순히 그 섹터를 뭔가 노린다라고 보기보다는 이런 것들이 지금 지수 하단을 지지해줄 수 있는 종목들이구나. 만약에 이런 것들이 수급이 좀 빠져나간다면 어떻게 될까를 좀 고민하시는 그런 관점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경기 민감주는 짧게 대응하시는 그런 관점. 진짜 주인공은 마지막에 나타나는 법이에요. 제가 까먹으셨을까 봐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조선 방산식품주 1분기 실적 먹구름 관련해서 뭐 이런 것들 나왔잖아요. 네, 전년 동기 영업이익 증감률 조선 68.6% 마이너스입니다. 플러스가 아니고요. 잘 체크를 하시고 항상 진이어부는 잘 보셔야 된다라고 무역 운송 마찬가지예요. 네, 기존에 나왔던 수치들보다 부진합니다. 이게 팩트예요. 그 언론에 나오는 뭐 그런 것들 속으시면 안 돼요. 네, 이것도 언론인데 이거 하나만 제대로 나왔어요. 네. 자, 그러면은 현재 시장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가치주, 그 성장주 이런 것들의 좀 흐름을 말씀드렸잖아요. 뭐 국내도 마찬가지고 가치주나 성장주에 대해서 이런 흐름이 교차하는 이런 방식, 그걸 어떻게 좀 진행해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체크를 해보시고 뭐 성장주라고 하면은 쉽게 성장주
뭐 IT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되고 가치주는 뭐 소비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보시면 되는데 이런 흐름들이 어떻게 좀 진행이 되는지 IT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카카오나 뭐 네이버나 이런 것들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 흐름을 조금 잘 체크를 하시고 딱히 이런 거를 뭐 얘는 성장주, 얘는 가치주 이렇게 나누는 게 저는 조금 애매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냐면은 뭐 가치에서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있고 기업들이 있고 그러니까 성장에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잘 체크를 하시고 좀 복합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잘 보시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 단순히 단발성으로 얘는 뭐 이렇게 접근하시는 것보다. 자, 실전 투자 EA입니다. 제가 3번 말씀드린 거예요. 생존. 네, 생존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자에 대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포인트예요. 네, 시장에 등을 돌린다고 해도 살아남을 수 있는 종목을 선별하자. 이것만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시장에 변동이 나오든 뭐 상관없이 변동이 나오든 뭐 변수가 나오든 상관없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 뭐 뒤에 잠깐 제가 보여드렸는데 네. 변동과 상관없이 더 이상 지수 상승 하락에 기대시면 안 됩니다. 물론 쉬어가고 간망하는 그런 것들은 좀 이 중간에 발생할 수는 있어요. 기간적으로 분명히 발생할 수 있는데 기대시면 안 돼요.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종목을 잘 선별하셔야 됩니다. 뭐가 있을까요? 쉽게 4월에 보궐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보궐선거 다음에는 뭐죠? 지금 아직도 뒷짐지시고 선거가 다가왔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거 1월 달부터 말씀드렸고 21년 딱 시작하는 시점부터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죠. 보셔야 됩니다. 정부정책 보세요. 제가 작년 연말부터 말씀드렸어요. 왜 연말부터 말씀드렸을까요? 저점이니까. 아무도 관심이 없으니까. 최근에 이제 인맥주 올라가니까 조금씩 반응하죠.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주식은 선행인데 투자자들은 후행이에요. 먼저 움직이셔야 됩니다. 지금 저점에서 정말 좋은 종목들 쓸어갈 수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이 보궐선거 다음에는 본격적으로 대선 랠리가 시작됩니다. 안 될 것 같죠? 또 그때 가서 올라가니까 아, 저 종목 못 잡아서 바닥에 잡았으면 내가 수익이 얼만데. 우리 껄무새 뭐 그런 것도 있던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네. 준비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인맥주, 뭐 지지율과 관련된 그런 종목들보다는 정부 정책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 사회 이슈들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뭐예요? 부동산. 뭐 건강에 관한, 헬스케어 이런 것들. 뭐 제약바이오 좋아하시잖아요. 단순히 제약바이오가 아닌 정책과 관련된 헬스케어나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하시면 돼요. 주식이 정말 어렵나요? 보고도 못 본 채 하신 거예요. 분명히 이 종목 한 번씩은 다 보셨을 거예요. 딱 꽂히지 않으셨을 뿐이지. 왜 꽂히지 않았을까? 주가가 바닥에서 그냥 기어가니까. 올라가도 그냥 한 번씩 튀고 마니까. 재미가 없네. 기다리는 게 싫네. 근데 이런 종목들을 잘 보셔야 돼요. 바닥에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통계적으로 200~300%는 상승을 합니다. 정부 정책주. 재활이 맞나 틀리나 한번 보세요. 역대 뭐 대선 관련된 그런 종목들 있잖아요. 뭐 일자리 관련, 취업 관련 그런 종목들. 대선 때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 번씩 잘 보세요. 그리고 이 기회를 지금 놓치시면 안 돼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변동장, 지수가 상승하거나 하락하거나 상관없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 뭐 지수가 떨어진다고 올라간다고 선거를 안 할 건가요? 아니잖아요. 네, 이런 것들 조금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좀 힌트가 되시고 그러셨으면 좋겠는데 시간 관계상 네, 아쉽게도 네, 더 뒤에서 설명드릴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제가 노란톡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수익을 말하다 지금 바로 입장하시면 제가 오늘 말씀드리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고 QR코드 찍고 입장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조금 많이
이번 주 어떻게 좀 대응을 하고 시장에 대해서 좀 시야를 넓혀갈 수 있고 어떤 종목들을 좀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조금 지금 답답한 시장이에요. 너무 답답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도약을 위해서 지금 잠시 웅크린다 정도로 좀 체크를 하시고 반드시 네, 좋은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일단은 잘 대응하시고 천천히 하시다 보면 수익은 알아서 따라오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일단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강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일단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경제 최충성 전문가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